헤드리스 방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한 개의 봇 PC가 한 개의 작업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 방식이라면 헤드리스 방식은 프로그램 화면 없이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로 자동화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업무 개발 후 봇 PC에서 병렬로 백그라운드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일반 방식의 경우 봇이 마우스, 키보드 등 GUI를 점유하여 동시 작업이 불가한 반면 헤드리스 방식은 단순한 엑셀 반복 계산 등 GUI가 필요 없는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효과적입니다. 그리고 일반 방식이 수행 중 마우스, 키보드 등의 임의 동작에 따라 오류가 발생하는 반면 헤드리스 방식은 GUI에서 자주 발생하는 오류 가능성을 제거하므로 안정적인 운영이 가능합니다. 즉, 헤드리스 방식은 일반 방식에 비해 자동화 수행 속도와 봇 자원의 활용도가 높은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는 별도의 모드와 라이브러리로 구성됩니다. 디자이너 메뉴에서 New 헤드리스 프로젝트 메뉴를 선택하여 헤드리스 프로젝트를 생성하면 라이브러리 영역에서는 헤드리스 라이브러리만 보이게 되는데요. 헤드리스 프로젝트에서는 이미지 라이브러리와 객체 인식 기반의 앱 라이브러리 등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헤드리스 프로젝트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봇을 헤드리스 모드로 설정해야 하는데 봇 세팅 메뉴에서 헤드리스 모드를 온오프 할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모드의 동작 방식을 일반 모드와 비교해 볼까요? 일반적인 UI 프로세스는 하나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UI 봇이 할당되어 명령에 따라 순차적으로 잡을 실행합니다. 하지만 헤드리스 프로세스의 경우에는 여러 개의 프로세스에 하나의 헤드리스 봇이 할당되어 최대 10개의 잡을 백그라운드로 동시에 실행할 수 있는데요. 이처럼 업무를 동시에 병렬 수행함으로써 수행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프로세스는 사용자 포털의 프로세스 관리 화면에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프로젝트는 일반 프로젝트와 헤드리스 프로젝트로 구분되는데요. 임의의 프로젝트를 선택한 후 프로젝트 내에 있는 프로세스명 좌측에 헤드리스 아이콘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헤드리스 프로세스 내에 있는 헤드리스 표시는 해당 프로젝트가 헤드리스 모드로 생성되었음을 나타냅니다. 사용자 포털에서 헤드리스 프로세스를 실행하면 프로세스 모니터링을 통해 대기 중이거나 동시 처리 중인 잡의 상태 및 이력 등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데요. 헤드리스 프로세스의 경우 우측 상단에 H 아이콘이 표시되어 쉽게 구별할 수 있습니다. 헤드리스 프로젝트에서 사용할 수 있는 라이브러리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그중 플로우 컨트롤, 시스템, 아웃룩 라이브러리는 공통 라이브러리로 이번 과정에서는 다루지 않으며 기본 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헤드리스 특화 기능을 제공하는 라이브러리인 웹 라이브러리, 엑셀 라이브러리,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에 대해 살펴봅시다. 웹 라이브러리는 웹 드라이버 방식으로 브라우저의 실행과 종료, 메일 송수신 등 웹을 백그라운드로 제어합니다. 엑셀 라이브러리는 헤드리스 방식으로 워크시트의 생성, 복사, 데이터 복사 등 엑셀 문서를 제어합니다. 그리고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 플로우와 동일하게 워크 플로우를 설계하며 프로세스를 수행 및 제어합니다. 그럼 각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까요? 먼저 웹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모드에서 프로세스를 개발할 경우 웹 브라우저를 열지 않고 웹을 제어하는 웹 드라이버 방식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웹 드라이버 방식은 웹 라이브러리에 포함된 헤드리스 지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면 가능한데요. 각 액티비티의 속성 영역에서 XPath 또는 CSS 셀렉터 자동 설정을 통해 백그라운드로 웹 객체를 인식한 후 클릭 등 관련 동작을 수행합니다. 헤드리스 웹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액티비티로는 웹 브라우저의 실행 및 종료 시 사용하는 웹 오픈, 웹 클로즈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리고 객체를 찾거나 지정한 동작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웹 파인드, 웹 웨일 어피어, 웹 셋 텍스트, 웹 클릭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또 대상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한 웹 겟 데이터 액티비티와 대상 객체에 지정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는
웹 런 액션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이처럼 모든 헤드리스 웹 액티비티는 웹이라는 영문 이름으로 시작한다는 명명 규칙이 있습니다. 이제 예시 화면을 통해 헤드리스 웹 라이브러리 액티비티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웹 오픈 액티비티는 특정 브라우저를 실행하고 특정 URL에 접속해야 하는 경우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크롬을 실행한 후 구글에 접속하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웹 오픈 액티비티 속성의 아웃풋에 브라우저 아이디를 미리 선언된 변수로 지정하고 브라우저 타입에서 크롬을 선택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URL 부분에 주소를 입력하여 구글에 접속하도록 할 수 있는데요. 여기서는 미리 선언한 변수에 구글 주소 값을 입력한 후 해당 변수를 URL에 지정하였습니다. 또한 맥시마이즈를 true로 설정하면 브라우저가 풀스크린으로 열리게 됩니다. 웹 클릭 액티비티는 대상 웹 객체를 클릭할 때 사용합니다. 네이버에 접속하여 달력 탭을 클릭하도록 설정해 볼까요? 먼저 웹 클릭 액티비티 속성에서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 시 저장된 브라우저 아이디를 가리키는 변수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액티비티 쿼리 타입을 XPath로 설정하고 타깃 쿼리 부분에 대상 객체를 클릭하여 XPath를 자동으로 설정합니다. 웹 파인드 액티비티는 웹에서 대상 객체를 찾을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뉴스라는 탭을 클릭하도록 설정할 때 이 뉴스 탭이라는 객체를 찾기 위해 웹 파인드 액티비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웹 파인드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 시 저장된 브라우저 아이디를 가리키는 변수로 지정하고 아웃풋 엘리먼트에 대상 객체의 정보를 저장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타깃 쿼리 부분에 대상 객체를 찾고 결과 값을 가져오기 위해 객체를 지정하여 XPath를 설정합니다. 웹 웨이트 어피어 액티비티는 대상 객체가 나타날 때까지 대기할 때 사용합니다. 구글에 접속하여 RPA 뉴스 검색을 클릭한 후 결과가 나타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경우를 예로 들어볼까요? 웹 웨이트 어피어 액티비티 속성에서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 시 저장된 브라우저 아이디를 가리키는 변수로 지정합니다. 해당 객체가 나타날 때까지 최대 타임아웃을 지정할 수 있으며 기본값은 10초로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쿼리 타입을 XPath로 선택한 후 타깃 쿼리 부분에 브라우저에서 나타날 대상 객체를 지정하여 XPath를 설정합니다. 계속해서 웹 파인드로 찾은 대상 객체에 지정한 동작을 수행하게 하기 위해 웹 런 액션 액티비티를 사용해 보겠습니다. 구글에서 RPA 관련 뉴스 제목을 가져오도록 해볼까요? 먼저 웹 런 액션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 시 저장된 브라우저 아이디를 가리키는 변수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인풋 엘리먼트에 웹 파인드에서 찾은 대상 객체 변수를 지정하고 액티비티 커맨드에 대상 객체에서 수행할 동작을 설정합니다. 대상 객체에서 수행할 동작은 클릭, move to element, set text, get data, get bound 등이 있는데요. 여기서는 대상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 get data를 선택하였습니다. 웹 get data 액티비티는 브라우저 내 대상 객체에서 데이터를 가져오는 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구글에서 삼성 SDS 주가를 조회해 보겠습니다. 웹 get data 속성 영역에서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 시 저장된 브라우저 아이디를 가리키는 변수로 지정하고 아웃풋 데이터 부분에는 가져온 데이터를 저장할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액티비티 쿼리 타입을 XPath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얻어올 객체를 지정하면 웹 드라이버 방식으로 인식할 수 있는 XPath가 자동으로 설정됩니다. 웹 클로즈 액티비티는 브라우저를 종료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그럼 오픈한 브라우저의 실행을 멈추고 종료해 볼까요? 웹 클로즈 액티비티 속성의 브라우저에 종료시킬 브라우저의 식별을 위해 웹 오픈 시 지정한 브라우저 아이디 변수를 입력합니다. 계속해서 헤드리스 엑셀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는 엑셀 문서 생성, 열기 등 엑셀 문서를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으로 새 문서를 만들거나
기존 문서를 열어 편집하고 저장하는 액티비티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엑셀 라이브러리를 활용하여 헤드리스 모드로 프로세스를 개발할 경우 엑셀 작업 시 화면에 표시되지 않고 백그라운드로 작업을 수행합니다. 헤드리스 프로젝트로 생성 시 헤드리스 관련 라이브러리만 보이게 되는데요. 따라서 New Excel, Open Excel, Activate Excel, Get Active Excel 및 Get Excel을 제외한 모든 라이브러리는 헤드리스 모드에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헤드리스 미지원 엑셀 라이브러리에 대한 내용은 기본 과정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드리스 엑셀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액티비티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방식으로 새로운 엑셀 문서를 만들고 실행하는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와 기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여는 헤드리스 오픈 엑셀 액티비티, 그리고 비활성화된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활성화시키는 셋 헤드리스 엑셀 액티비티가 있습니다. 그럼 헤드리스 엑셀 라이브러리 액티비티들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는 새로운 헤드리스 엑셀 파일을 열 때 사용합니다. 예시 화면을 볼까요?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아웃풋 엑셀 부분에 신규로 오픈한 헤드리스 엑셀 파일의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설정합니다. 이때 액티비티 속성의 파일 인비저블 부분을 true로 설정하면 디자이너가 실행 시 백그라운드로 새로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오픈합니다. 만약 새로운 헤드리스 엑셀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파일 인비저블 부분을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헤드리스 오픈 엑셀 액티비티는 특정 헤드리스 엑셀 파일을 열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리스 오픈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아웃풋 엑셀 부분에 오픈할 헤드리스 엑셀 파일의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를 설정한 후 파일 패스 부분에서 열고자 하는 헤드리스 엑셀 파일의 위치와 파일명을 선택합니다. 파일 인비저블 부분을 true로 설정하여 백그라운드로 기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오픈하도록 합니다. 만약 기존 헤드리스 엑셀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직접 확인하려면 파일 인비저블 부분을 false로 설정해야 합니다. 파일 read only를 true로 설정하면 열려있는 엑셀 문서를 읽기만 가능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파일 유저 패스워드를 true로 설정하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열거나 저장할 때 비밀번호를 입력하도록 할 수 있으며 비밀번호는 보안을 위해 secure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set 헤드리스 엑셀 액티비티는 헤드리스 모드를 사용하도록 비활성화된 엑셀 문서를 활성화시키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헤드리스 엑셀 문서 2개를 열어 편집하는 경우 두 번째 문서 사용 중 비활성화된 첫 번째 엑셀 문서의 데이터를 활성화하도록 설정할 수 있는데요. set 헤드리스 엑셀 액티비티 속성의 파일 네임 부분에 첫 번째 엑셀 문서의 파일명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 입력하면 첫 번째 엑셀 문서를 활성화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의 액티비티를 살펴보겠습니다.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는 프로세스를 수행하고 제어하는 액티비티의 집합입니다. 헤드리스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의 대표적인 액티비티에는 프로세스 플로우를 제어하기 위한 라이브러리와 데이터 큐를 사용하기 위해 채널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큐를 이용하여 데이터를 다른 프로세스로 보내기, 받기 또는 지우기 동작을 수행하는 라이브러리와 공유 리소스를 업로드 또는 다운로드할 때 사용하는 라이브러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시 화면을 보며 헤드리스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 액티비티의 사용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는 서버에 등록된 원격 프로세스를 호출할 경우 사용합니다. 그럼 원격 프로세스를 백그라운드 작업으로 호출하도록 설정해 볼까요? 헤드리스 모드에서는 프로세스 플로우와 동일하게 서버에 등록된 원격 프로세스를 호출하여 워크플로우를 설계할 수 있는데요. 먼저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영역에서 원격 프로세스를 선택하여 마우스 우클릭 시 나타나는 메뉴 중 Add Remote Process를 클릭하면 서버에 등록된 여러 프로세스가 보여집니다.
여기서 호출할 프로세스를 선택한 후 임포트 버튼을 누르면 콜 프로세스 액티비티에서 해당 프로세스를 호출할 수 있습니다. Wait for multiple event activity는 오케스트레이터에서 다수의 특정 이벤트가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는 동작을 위해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3개의 선행 이벤트가 모두 종료될 때까지 대기하다가 결과에 따라 종료 메일을 발송하도록 구현하려면 Wait for multiple event activity를 추가하고 속성 화면에 Wait for에 각 이벤트들의 처리 결과를 할당할 변수들을 설정합니다. 이후 Wait for multiple event activity가 완료되면 작업 결과에 따라 send 메일로 결과 메일을 발송합니다. Create 채널과 Delete 채널은 오케스트레이터 라이브러리 중 데이터 큐를 관리하기 위한 채널을 생성하거나 삭제할 때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프로세스 간의 데이터 큐를 공유하기 위해 Create 채널을 사용하며 이때 필요한 채널 아이디는 속성 화면에서 변수를 정의하여 사용합니다. 액티비티 속성 화면에서 채널 아이디를 설정하면 정의된 채널 아이디를 통해 여러 프로세스 간 데이터 교환을 위한 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생성된 채널을 삭제하려면 Delete 채널 액티비티의 속성 화면에서 삭제하고자 하는 채널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데이터가 존재하는 채널을 강제 삭제하고자 할 경우에는 Post Deletion 옵션을 설정합니다. Send 데이터는 프로세스 간 데이터 전달 시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예를 들어 여러 헤드리스 프로세스에서 수행된 데이터 결과를 하나의 엑셀로 취합해 볼 수 있겠는데요. 사전에 생성된 채널을 이용하여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 Send 데이터 액티비티의 속성 화면에서 데이터 타입을 파일 타입과 데이터 타입 중 선택합니다. 여기서는 데이터 타입으로 선택해 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데이터에 전송할 파일명 또는 데이터 값을 입력하고 채널을 생성할 때 등록한 채널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데이터 전송의 성공 여부는 result 변수에 담아 결과를 전달합니다. Receive 데이터 액티비티는 채널을 통해 다른 프로세스에서 데이터를 수신할 때 사용합니다. 다른 프로세스에서 선행 작업으로 수행된 결과를 수신하여 하나의 엑셀로 취합하도록 해볼까요? Receive 데이터에서 데이터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사전에 Send 데이터로부터 데이터가 들어와 있어야 합니다. 아웃풋에는 데이터를 수신할 변수를 지정하고 파일인 경우 파일이 저장될 경로를 지정합니다. is 파일 옵션에서 수신할 데이터가 파일인지 여부를 지정하고 채널 아이디에는 채널을 생성할 때 등록한 채널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clear 데이터는 채널에서 데이터를 삭제하기 위해 사용하는 액티비티입니다. 사용이 완료된 데이터는 clear 데이터를 수행하여 데이터 큐에서 삭제해야 합니다. 속성 화면에서는 채널을 생성할 때 등록한 채널 아이디를 설정합니다. 업로드 리소스와 다운로드 리소스 액티비티는 공유 리소스를 업로드하거나 다운로드할 때 사용합니다. 임의의 텍스트 파일을 리소스 폴더에 등록한 후 업로드 리소스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해당 파일을 업로드하면 공유 폴더에 업로드된 파일이 생성됩니다. 이후 다운로드 리소스 액티비티의 속성 화면에서 아웃풋 파일 패스 부분에 해당 리소스 파일의 경로 및 파일명을 저장하면 공유 폴더에 있는 리소스를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운로드 리소스 액티비티 속성 화면에 리소스 아이디를 업로드 리소스 액티비티 속성 화면에 아웃풋 변수로 지정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실습을 통해 헤드리스 라이브러리를 좀 더 명확하게 이해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실습은 구글에서의 뉴스 검색과 헤드리스 엑셀을 신규로 생성하고 기존 헤드리스 엑셀을 열어 신규 엑셀에 있는 내용을 기존 엑셀에 복사하고 붙여넣는 두 개의 예제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첫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실제 본인 계정으로 구글 뉴스 검색 태스크를 작성하는 예제를 다루어 보겠습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를 정의하고 RPA로 구현할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다음 태스크를 작성하고 실행하여 결과를 확인해 보세요. 그럼 실제로 어떻게 태스크를 작성하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새 헤드리스 프로젝트와 새 태스크를 만듭니다.
RPA 디자이너 화면 좌측 상단의 메뉴 중 New에서 New Headless 프로젝트 메뉴를 클릭하고 프로젝트 이름을 입력한 후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그런 다음 화면 좌측 상단의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New 태스크 메뉴를 선택합니다. 태스크 이름을 Headless Google News로 입력한 뒤 Create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헤드리스 프로젝트와 새 태스크의 생성이 끝나면 구글에 접속하도록 설정하기 위해 우선 크롬 브라우저를 실행한 후 검색창에 RPA를 입력하여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리고 뉴스 탭을 클릭하여 뉴스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주소창에서 현재의 검색 화면 URL을 복사한 다음 메모장에 붙여넣기 합니다. 자, 이제 구글 뉴스 검색 화면의 URL을 구성해 보겠습니다. 디자이너 하단에 Variables 탭을 선택하고 아래 Click here to new item을 클릭합니다. 키워드라는 변수를 선언하고 이니셜 밸류를 RPA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URL을 저장할 변수로 URL이라는 변수를 선언합니다. 다시 메모장으로 이동하여 복사한 URL에서 RPA라는 검색어를 찾습니다. 그리고 검색어를 나타내는 변수로 바꾼 후 좌우로 플러스를 추가하고 앞뒤 URL 부분을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그런 다음 전체를 선택하여 복사한 후 사전에 정의된 URL 변수에 이니셜 밸류로 설정합니다. 이는 향후 웹 오픈 액티비티를 활용하여 크롬 브라우저로 검색 화면을 열 때 사용됩니다. URL 설정이 완료되었으면 열려있던 크롬 브라우저를 닫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태스크를 만들어 볼까요?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웹 오픈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스타트 노드와 엔드 노드 사이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디자이너 하단의 Variables 탭을 선택하여 아래 Click here to new item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오픈할 크롬 브라우저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로 드라이버를 노멀로 생성한 후 웹 오픈 액티비티 속성의 아웃풋 브라우저를 this.driver로 설정합니다. 액티비티 브라우저 타입은 크롬으로 선택합니다. URL은 사전에 선언한 this.url 변수를 지정하고 maximize는 true로 설정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선택 후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s 탭을 클릭해 액티비티를 실행하여 구글 검색 화면을 오픈합니다. 이번에는 뉴스 목록을 찾기 위해 XPath를 어떻게 설정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웹 파인드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 내 웹 오픈 액티비티 옆에 연결합니다. 웹 파인드 액티비티 속성 화면에서 인풋 브라우저를 웹 오픈으로 오픈한 크롬 브라우저의 핸들 값을 저장한 this.driver 변수로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뉴스 전체 목록을 담을 엘리먼트라는 변수를 노멀로 선언하고 속성의 아웃풋 엘리먼트에 this.element를 입력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쿼리 타입을 XPath로 설정합니다. 자, 이제 전체 뉴스 목록을 찾기 위해 XPath를 속성의 타깃 쿼리 부분에 설정해야 하는데요. 현재 열려있는 구글 검색 화면으로 가서 키보드에서 F12 버튼을 클릭하여 개발자 도구를 구동시킵니다.
브라우저 우측 화면 중 엘리먼트 탭을 선택한 후 좌측 화면에서 찾을 부분에 해당하는 HTML 코드 위치를 찾습니다. 화면에서 찾을 부분은 전체 뉴스 목록 중 첫 번째 뉴스 목록으로 찾을 부분이 정확히 말풍선 형태로 표시될 때까지 우측 화면에서 HTML 코드를 계속 찾아 나갑니다. 찾기가 완료되면 엘리먼트 탭에서 찾은 HTML 코드의 A 태그를 마우스 우클릭하고 나타난 메뉴에서 카피 엑스패스를 순차적으로 클릭하여 엑스패스를 클립보드에 복사합니다. 그리고 클립보드에 복사한 엑스패스를 메모장에 붙여넣기 합니다. 여기서 찾은 엑스패스는 하나의 뉴스 목록에 대한 것이므로 전체 뉴스 목록에 대한 엑스패스를 재설정해야 합니다. 첫 번째 엑스패스에서 첫 번째 뉴스 목록임을 나타내는 div1이 배열의 첫 번째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div로 치환하면 이것이 전체 뉴스 목록에 대한 엑스패스가 됩니다. 엑스패스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관련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웹파인드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속성의 타깃 쿼리 부분에 앞에서 찾은 엑스패스를 복사하여 붙여넣은 다음 작은 따옴표로 묶어줍니다. 자, 이제 개발자 도구 화면에서 F12를 키 입력하여 구글 검색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그런 다음 디자이너에서 웹파인드 액티비티를 마우스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런 스텝을 선택하여 전체 뉴스 목록 찾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는지 확인합니다. 이제 구글 검색 화면에서 개별 뉴스의 제목 및 URL을 가져오기 위한 반복 구문을 작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for each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웹파인드 액티비티 우측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속성의 Conditions for List 부분에 웹파인드를 통해 찾은 전체 뉴스 목록을 나타내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개별 뉴스 목록을 저장할 변수를 생성하고 속성의 each 아이템에 입력합니다. 이어서 뉴스 제목을 가져오도록 설정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웹 런 액션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for each 액티비티 안쪽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브라우저는 웹 오픈을 통해 오픈한 크롬 브라우저의 핸들 값을 저장하고 있는 this.driver 변수를 지정합니다. 엘리먼트에는 전체 목록을 나타내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리고 개별 뉴스 제목을 저장할 변수를 생성한 후 아웃풋 리절트에 해당 변수를 지정합니다. 끝으로 커맨드 속성에서 데이터 가져오기 수행을 위한 get 데이터를 선택합니다. 이제 가져온 개별 뉴스의 제목에 해당 뉴스의 URL을 결합하여 한 건의 뉴스로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execute script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웹 런 액션 액티비티 아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속성의 스크립트 부분을 더블 클릭하여 나타나는 입력창에서 스크립트를 작성하면 되는데요. 스크립트를 작성하기에 앞서 하단의 Variables 탭에서 뉴스 URL과 뉴스를 가리키는 변수를 생성합니다. 이제 뉴스 제목과 URL을 합치는 스크립트를 작성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립트 작성이 끝나면 Apply 버튼을 클릭하여 스크립트를 적용합니다. 마지막으로 URL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우선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웹 클로즈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브라우저는 웹 오픈으로 오픈한 크롬 브라우저 핸들 값을 저장하고 있는 변수를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전체 뉴스 제목 및 URL을 화면에 출력하기 위해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우측 속성의 인풋 아규먼트 부분에 전체 뉴스 제목 및 URL이 저장된 변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작성한 태스크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실행 전에 크롬 브라우저는 닫아주도록 합니다. 태스크를 실행하기 위해 디자이너 상단의 툴바에서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렇게 메시지 박스에 전체 뉴스 제목 및 URL이 표시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확인이 완료되면 메시지 박스 액티비티를 삭제하여 태스크를 완성합니다. 두 번째 실습 예제입니다. 이번에는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신규로 생성하여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한 후 기존 헤드리스 문서 두 개를 동시에 오픈한 다음 각각의 엑셀에 임의의 텍스트를 입력하는 실습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음과 같이 업무 절차와 기본 프로세스를 구상하고 태스크 작성 후 실행하면 됩니다. 그럼 실제 구현을 해볼까요? 우선 기존에 생성한 프로젝트를 불러와 새 태스크를 생성해 보겠습니다. 프로젝트 영역에서 태스크를 선택한 후 우클릭하여 뉴 태스크를 선택하고 태스크 이름을 입력한 후 크리에이트 버튼을 클릭합니다. 새 태스크가 생성되었으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의 스타트와 엔드 노드 사이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Variables 탭에서 신규 엑셀 문서의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로 헤드리스 뉴 엑셀 변수를 선언하고 속성의 아웃풋 엑셀에 해당 변수를 입력합니다. 이제 헤드리스 신규 엑셀 문서가 정상적으로 생성되었는지 확인해 볼 텐데요. 이때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 속성에서 파일 인비저블 속성은 기본적으로 true로 설정되어 있으므로 확인을 위해 false로 일시 변경하도록 합니다. 설정을 변경하였으면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를 실행하여 헤드리스 신규 엑셀 문서가 정상적으로 열리는지 확인합니다. 이어서 신규 헤드리스 엑셀 문서에 텍스트를 입력합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Write Range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 우측에 연결합니다. 속성 영역에서 액티비티 데이터 어레이 부분에 헤드리스 엑셀 테스트라는 텍스트를 입력하고 시트 스타트 셀에 A1 셀을 지정합니다. 신규 엑셀 문서에 해당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럼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마우스를 우클릭하여 나타나는 메뉴에서 Run to Here를 선택하여 신규 엑셀 문서에 텍스트가 정상적으로 입력되었는지 확인합니다. 계속해서 신규로 생성한 엑셀을 저장하고 닫도록 합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av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속성의 파일 Save As 부분에 파일이 저장될 폴더와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이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Clos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Save Excel 액티비티 아래에 연결한 후 속성의 Input Excel에 Active Excel을 입력하여 현재 활성화된 엑셀 문서를 닫도록 설정합니다. 여기까지 완성된 태스크를 실행하여 신규 헤드리스 엑셀 문서가 정상적으로 저장되고 닫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음은 기존 헤드리스 엑셀 문서를 열기 위한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헤드리스 뉴 엑셀을 통해 만든 엑셀 문서와 기존에 작성한 엑셀 문서 두 개를 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헤드리스 오픈 엑셀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두 개 연속으로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먼저 첫 번째 헤드리스 오픈 엑셀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속성의 아웃풋 엑셀에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를 입력하고 파일 패스 부분에 오픈할 엑셀 문서의 경로 및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두 번째 엑셀 문서를 오픈하기에 앞서 Variables 탭에서 두 번째 엑셀 문서의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로 헤드리스 오픈 엑셀 변수를 선언합니다. 이제 두 번째 헤드리스 뉴 엑셀 액티비티를 선택한 후 속성의 아웃풋 엑셀에 두 번째 엑셀 문서의 핸들 값을 저장할 변수를 입력하고 파일 패스 부분에 두 번째 엑셀 파일의 경로 및 파일명을 입력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엑셀 문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닫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Right Range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속성 화면에서 Input 엑셀에 Active 엑셀을 지정하고 액티비티 데이터 어레이 부분에 Set Headless Excel Test라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 시트 스타트 셀에 A1 셀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av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엑셀을 액티브 엑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Clos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Save Excel 액티비티 아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속성의 인풋 엑셀에 액티브 엑셀을 입력하여 현재 활성화된 엑셀 문서를 닫도록 설정합니다. 이번에는 첫 번째 오픈한 엑셀이 활성화되도록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et Headless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합니다. 그런 다음 속성의 파일 네임 부분에 첫 번째 오픈한 엑셀의 파일명을 입력하여 해당 엑셀 문서를 활성화합니다. 끝으로 활성화된 첫 번째 엑셀 문서에 텍스트를 입력하고 저장한 후 닫도록 플로우 차트를 구성해 보겠습니다.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Right Range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하고 속성 영역에서 Input 엑셀에 Active 엑셀을 지정합니다. 그리고 액티비티 데이터 어레이 부분에 Set Headless Excel Test 2라는 텍스트를 입력한 후 시트 스타트 셀에 A1 셀을 지정합니다. 그런 다음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Sav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캔버스에 연결한 후 액티비티 속성의 인풋 엑셀을 액티브 엑셀로 설정합니다. 이어서 라이브러리 영역에서 Close Excel 액티비티를 드래그하여 Save Excel 액티비티 아래에 연결합니다. 그리고
속성의 인풋 엑셀에 액티브 엑셀을 입력하여 현재 활성화된 엑셀 문서를 닫도록 설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작성한 스크립트가 오류 없이 실행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디자이너 상단 툴바에서 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실행 후에는 저장한 엑셀 파일이 정상적으로 작성되어 있는지 해당 파일을 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합니다.